책을 읽으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독서 토론 팟캐스트 패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피아트 에디터 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하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복복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트 에디터 러니입니다. 오늘 독서 토론해볼 책은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인데요. 읽기와 생각하기와 쓰기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이 담긴 산문집이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다정한 조언집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은 이유가 나도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막상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그런 책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글쓰기를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장문의 글쓰기를 막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걸 고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글쓰기를 좀 쉽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작가분들이 더 달라 보이고 글을 쓰고 싶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보다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글을 더 잘 쓰고 싶어지는 욕심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재밌게 읽었었던 게 글쓰기를 넘어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넓혀주는 거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연습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글 쓸 때 막막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책 속에서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점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상세히 설명해줘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됐던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꼽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절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평상시 약간 걱정이나 억압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생각해보면 제가 쓸모가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노력하고 그런 스트레스였는데 그 구절을 읽고 나서 문학이 유용하지 않는 것이라서 억압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어쩌면 그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마지막 수강생 인터뷰 중에서 두 번째에 수록되었었던 그 엄마랑 그 딸 이야기였는데요. 언젠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감이 더 많이 되었고 그래서 슬퍼가지고 약간 울었어요.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인상 깊은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저도 복복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록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예시를 살펴볼 수 있고 저희의 일상적인 그런 거를 잘 나타나게 쓰신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고 그 세 개 중에서 특히 관식이 같은 재질의 아버님이셨던 뭔가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고 그런 상실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도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막상 글을 잘 쓰려는 노력을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이자
글을 잘 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또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또 충격을 받으면서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글쓰기,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뽀뽕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왜 부족하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원인이 너무 모호해서 고민이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끊어쓰기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계속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막 쓰다 보면은 문장이 막 그냥 팔만대장경이 되어 있었던 그런 적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전개가 쓰다 보면은 산으로 갈 때도 좀 많고 뭔가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가 가장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마무리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뭐 부족한 부분은 되게 많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뭔가 말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일기나 블로그나 글을 작성할 때 뭐 행복하자, 뭐 건강하자 이런 긍정적인 말로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지 못하고 상세하게 표현해서 전달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복봉님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끊어 쓰지 못한다는 점. 저는 사실 문장이 길면 길수록 좋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문장은 사실 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끊어 써서 그 좀 명료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어떠한 한 주제로 글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매몰되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부러운데요? 저는 한 주제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못해서 저도요. 오히려 약간 조금 부럽다. 살 붙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저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단조로운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아는 문구가 한정적이어서 계속 똑같은 표현만 쓰고 있더라고요, 글쓰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독서 토론을 통해서 좀 표현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런 부족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하계님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요. 매체를 보고 좀 느끼는 게 엄청 많은데 막 과몰입하고 이런 게 좀 심한데 그거를 글로 쓰려면은 그냥 와 미쳤다, 와 쩐다 이렇게밖에 못 쓰니까 이 단어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해야 할 게 늘은 것 같은데요. 저희 피아트 내부에서 어휘력 증진을 위한 어휘력 수집, 필사 이벤트를 열면 좋을 것 같네요. 오. 아무튼 괜찮네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 기사의 내용도 한층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 그 사람의 성향 또는 직업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 뭐 어떤 사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지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저의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 뭐지? 뭔가 궁금한데 약간 더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글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피아트에서 예술에 관련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기사로 봤을 때는 이 사람 글 되게 좀 가볍지만 좀 꽤 괜찮은 인사이트다. 좀 재밌는 정보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약간의 유쾌한 무드가 있다. 이런 톤도 꽤 마음에 드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매거진이랑 블로그 같은 일기 같은 데랑은 좀 다른 결로 보이고 싶은데 저희 피아트에서는 저도 약간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긴 해요. 아는 개그 지식이 많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글도 좀 솔직해 보이고 많은 생각을 담고 있다 그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컨텐츠 글에서는 MZ스럽게 밈을 잘 활용을 해서 좀 트렌디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어쨌든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후루룩 재밌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격식 있는 그런 글쓰기에서는 뭔가 소신 있고 좀 똑똑하고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약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미온느네요. 네. 그러면 저희 MG의 권위자 복복님께서 저희 모든 에디터의 글을 잘 아시니까 그 글에 따라서 약간 MBTI를 유추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제가 MG의 권위자답게 MG의 권위자답게 한번 각각 에디터분들의 MBTI를 한번 추측을 해볼 건데요. 일단 하계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하계님의 글은 항상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고요. 감성적이고 되게 봄 날씨 같은 그런 봄날 햇살 같은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네. 건동. 제가 어쨌든 하계님의 MBTI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배제해서라도 ENFP나 INFP가 쓴 글 같다. 근데 좀 더 INFP에 가까운 차분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활발하게 썼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ENFP의 그런 에너지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인프피의 뭔가 감성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네. 신기하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러니님은 일단 글을 봤을 때 뭔가 항상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발랄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조건 E이실 것 같고 E가 쓴 글일 수밖에 없다. 네. 그 가운데 글자를 한번 말을 해보자면 ESFP나 ENTP는 아닐 것 같아요. ESFP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계님은 인프피로 하겠습니다. 아하. 확실히 다른 결인가 보네요. 네, 뭔가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는 다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류비님 말씀드리자면 뭔가 차분하고 되게 격식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되게 인사이트를 딱 캐치를 해서 그걸 말로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I가 쓴 것 같고 I는 무조건이고 IT 계열이실 것 같다. IT. 네. 오. 네, IST 그 계열일 것 같고 IST. ISTP? 왜냐하면은 뭔가 약간의 유쾌함도 묻어있기 때문에 ISTP로 하겠습니다. 제2의 이미지는 뭐죠? 제이는 뭔가 사무적인 뭔가 되게 딱딱한 그런 글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 비즈니스. Yes. 기승전결이 딱딱 됐고. 네네네. 뭔가 유쾌함은 그런- 덜한. 네네. 실제로 제 MBTI와
정답 일치하기 때문에 약간 놀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아, 네. 저도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아, 복봉님. 네. 복봉님. 실제 MBTI를 대략 알고 있긴 하지만 글만 봤을 때 일단 E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MG 같은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신조어 같은 거를 많이 쓰시고 그런 밈을 잘 활용하셔서 E일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I임이 느껴지는 이유가 글만 봐도 이 내 쪽에 있는 뭔가를 많이 분출하는 듯한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내 쪽에 있는 걸 분출하면 E인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원래 아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강하답니다. 가장 활발하거든요. 가장 활발합니다. 네. 그거 제가 알고 하고 있는데.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왜냐면 내향형 인간들은 오히려 이 성향의 사람들보다 더 인터넷에 특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유행하는 밈을 오히려 더 빨리 그거를 이끄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아, 트렌드 세터. 맞아요. 그 네. 이끌고 그 다음을 이 성향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제조업. 아. 본인들의 그런 입맛대로 제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확산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세상에서 그 밈을 꺼내오시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생산은 I가 하고 유통은 E가 한다. 네. 그런 걸 많이 습득하는 것 아. 자체가 I다라는 네. 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도 밈이 많이 느껴져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밈을 알고 있지? I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N이냐 S냐? N? 굳이 따지자면 N일 저도 N. 것 같고 INF P. 저도 INFP 아니면 INTP. 왜냐면 왜 P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연하게 만난 그런 장소나 소재들을 이제 기사로 작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P일 것 같다. 오, 그거까지. 오, 장르까지는 안 봤는데. 예리하신데요? 완전 잘 집으셨어요? 네. 뭐 어느 정도 맞나요? 아, 사실 제 MBTI는 ISFP인데 INFP 성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둘의 MBTI가 가장 성향이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번 INTP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오. 아니 되게 MBTI 박사 같은. 네, 맞습니다. MBTI 권위자시고. 한창 MBTI 학원 수료했고요. 학원이요? 학사도 아니고. 네. 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MBTI 학사 과정 밟았습니다. 완전 여러 면에서 트렌드 세터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피아트 패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책과 독서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